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2020년 초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작품이 발표되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최초, 최다, 그리고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사람. 그 영화는 현실 세계 어두운 민낯의 판타지 요소가 더해져 블랙 코미디를 이루죠. 훌륭한 각본가이자 연출가, 천상 이야기꾼, 한국의 알프레드 히치콕이라 불리는 이 사람, 봉준호 감독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는 국립영화제작소 미술실장을 지낸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예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영화, 건축, 디자인 관련 수입 도서와 문학작품, 만화까지 섭렵하던 어린 봉준호 감독. 12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영화 감독을 꿈꿨어요. 그는 군 전역 후 교내에 노란문이라는 영화 동아리를 만들고 16mm 단편 영화 백색인을 연출하면서 첫 발을 내딛었고요.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이후에는 충무로에서 조연출과 각본 활동을 하며 경력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31살 플란다스에게로 장편 상업영화 감독으로 데뷔하는데요. 비록 흥행에는 참패했지만 언론과 비평계의 극찬을 받으면서 충무로에서 입지를 다져요. 첫 영화의 쓰디쓴 실패 이후 그가 선택한 작품, 바로 살인의 추억이에요. 봉준호라는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게 해준 작품이죠. 연쇄살인 실화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은 5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대성공을 거둬요. 스릴러 장르 영화에서 10년간 흥행 1위라는 대기록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준호 신드롬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백주대낮에 등장해 한강공원을 쑥대밭으로 만든 괴물, 그리고 그 괴물을 처단하는 평범한 소시민 가족. 괴수 영화의 장르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기존의 공식을 비틀어 창조해낸 독창적인 블록버스터. 처음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접한 관계자들은 영화가 끝난 후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영화는 홍보하지 마. 홍보할 필요가 없겠어. 학창시절 봉준호 감독은 버스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에일리언 같은 괴물이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하곤 했는데요. 그 상상에 살을 붙여 구현해낸 결정체가 바로 2006년에 개봉한 괴물이에요. 이 영화에는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 배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거기에 가장 한국적인 상황이 더해져 그려내는 블랙 코미디, 우스꽝스럽지만 어딘가 비범함이 느껴지는 OST까지 영화 속 요소들이 디테일하게 어우러져 묘미를 자아내면서 국내외 관객들의 열광을 이끌어냈어요. 국내 개봉 6일 만에 300만, 개봉 3주 만에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며 당시 한국 영화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제27회 청룡영화상에서는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6개 부문에서 수상했어요. 미국과 중국, 브라질, 남미 등 11개 나라에 최고가로 수출되기도 했어요. 여전히 해외 평론가들이 추천하는 한국 영화 명작의 이름을 올릴 정도고요. 해외 유명 감독들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 영화로 괴물을 언급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어요.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 시상식을 모두 휩쓸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영화사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 영화, 기생충인데요. 상류층 박사장의 집에 위장 취업한 하류층 기택의 가족,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서로 다른 두 계급의 생활과 갈등을 그렸죠. 특히 영화 내내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카메라 무빙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격차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요. 봉준호 감독 특유의 일상에서 있을 법한 일을 살짝 비틀면서 선사하는 블랙 코미디도 맛볼 수 있어요. 감독은 이 영화를 두고 한국인이라면 100%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칸 국제영화제 상영 이후 영화를 본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랑 똑같다며 감정을 이입했는데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기생충을 두고 이 영화는 매우 로컬 필름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영화이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이 영화에 마음을 뺏겼고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점점 커지고 또 커지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황금 동료상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본상, 국제영화상을 수상하며 4관왕을 달성했어요. 이는 역대 최초의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지요. 해외에서만 무려 200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며 봉준호리즘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어요. 봉준호 감독이 일으킨 또 다른 신드롬, 바로 영화계 근로자 표준계약서 작성이에요. 그의 영화에서 드러나는 디테일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 촬영 당시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며 또 한 번 주목을 끌었죠. 스태프들에게 52시간 노동권과 최저임금을 보장했고요. 아역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한여름을 피해 촬영하기 위해 제작비 추가도 불사했어요. 주연 배우 송강호는 기생충의 정교함이 빛난 부분은 밥대가
관리가 잘 지켜진 것이라며 행복한 환경에서 일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존의 영화 제작 현장의 스태프들은 장시간 노동, 낮은 급여와 심지어는 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제작비 상승과 뒤얽혀 이 문제는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 동안 개선이 쉽지 않았죠. 당연한 일이지만 미담처럼 전해진 이 일은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제작 현장을 개선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봉준호 감독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척박한 제작 환경에 크나큰 울림을 준 거예요. 또 그는 현장에서도 섬세하고 다정하기로 유명한데요. 영화 옥자의 촬영 감독인 다리우스 콘즈는 봉준호 감독을 두고 군주로 치면 성군이고 장수로 치면 덕장이며 지장이다 라고 그의 리더십을 극찬했어요. 봉준호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송강호와는 조 감독과 단역 배우로 처음 만났는데요. 어느 영화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강호에게 다음에 꼭 같이 하자고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보냈어요. 송강호는 이런 따뜻한 태도에 크게 감동했고 훗날 그 조 감독의 영화에서 제의가 오면 무조건 출연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둘은 살인의 추억에서 감독과 주연 배우로 만나 전설을 써내려간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봉준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사람, 관객과 비평가, 영화 배우까지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수밖에 없는 감독. 우리 사회와 개개인이 지닌 어두운 측면을 유니크한 유머와 판타지적 상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꾼. 슬프면서도 재미있고 끔찍하면서도 아름다운 그의 작품은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꾸준히 노크하는 것 같네요.